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어린이 인문학 크로스 시리즈 책 그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이대열 선생님이 들려주는 뇌과학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묵직하죠. 뇌과학 인공지능 둘 다 상당히 최첨단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활발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렵게 접근된 책이 아니에요. 이대열 선생님이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똑똑하다는 게 무엇일까, 지능을 제대로 쓴다는 게 무엇일까, 인류에게만 지능이 있을까 등의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질문에 하나씩 자신의 생각과 이대열 선생님의 쉽고 편안한 글을 통해서 조금씩 생각의 덩어리를 풀어나가면서 스스로 똑똑하다는 게 꼭 IQ, 지능지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는 뇌가 있는지, 뇌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소중하게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조곤조곤 풀어나가십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처음부터 지능에 대해서 많이 의존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 똑똑해서야, 어떤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타고난 재능이야. 전부 다 IQ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고 꼭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지능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지능을 믿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인문학 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이의 아이들과 이 책을 읽으면 일단 아이들이 제목에서 굉장히 뿌듯해해요. 뭔가 자신이 최첨단 과학을 접하고 있다라는 신나는 기분과 동시에 엄마 아빠도 모르는, 대부분의 어른들도 쉽게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난해한 최첨단의 과학에 자신이 뭔가 답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체 챕터가 7챕터, 마지막 8챕터는 이야기를 마치며이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친구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라고 아이들에게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읽기 전에 먼저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고 이후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벌써 5차 산업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살아갈 친구들에게 미래는 어떨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생활을 할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떠한 상상을 발휘해도 다 긍정적으로 들어주시면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파트를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는 개와 고양이 중 누가 더 똑똑할까인데 저는 이 두 번째 파트에 약간 방점을 찍습니다. 아이들이 지능에 대해서, 똑똑하다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살짝 깨는 거죠. 우리가 성장 마인드가 있고 고정 마인드가 있어요. 고정 마인드, 즉 지능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지능에 있는데 벌써 결정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노력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 지능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친구들은 끝없이 노력을 하고 끝없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개와 고양이 중 누가 더 똑똑할까?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뭘까? 똑똑하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아이들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작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능이 있다 없다?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면 지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능이 높다, 낮다? 자,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서
그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잘 선택한 것이고 지능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능 지수를 만들고 비교하는 거야말로 인류학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너무나 지나친 인간 중심의 오만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에는 내 머릿속에 왜 내가 있을까,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남기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뇌도 만들었다라는 걸. 그러면서 근육과 뇌를 분업을 시키는 거죠. 움직이는 건 근육, 명령을 내리는 건 뇌.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살아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기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 4번 화성으로 간 인공지능과 땡땡이 부리는 뇌라고 해서 뇌의 주인을 찾습니다. 일은 나누어서 해야 해 하면서 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똑똑한 뇌에서 보내온 고마운 신호들 해갖고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신호 체계, 신경계 체계에 대해서 인풋과 아웃풋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6번째, 인공지능은 언제 인간을 따라잡을까라는 이 파트 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인간의 능력에 비해서 인공지능은 그리 발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기계화시키고 흉내낸다는 게 정말 과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마지막 이제 7번째 챕터, 세상을 촘촘히 연결하는 뇌와 지능. 거울을 보는 까치와 거울 뒤를 보는 강아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는 동물들도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우리와 비교적 친한 개와 고양이는 거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요. 개나 고양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공격하려 하거나 거울 뒤에 누가 숨어있나 뒤를 돌아서 들여다보죠. 원숭이도 오로지 훈련을 통해서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뭘까요? 반면 우리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 거울을 보여주면 그 모습 속에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지만 금방 압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걸. 유인원과 최소한 3학년 전에 갈라진 새 중에도 거울 검사를 통과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참 신기하죠. 까치가 그런데요. 결국 인간은 자기가 누구이고 타인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고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이지만 마음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모두 서로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메타 선택을 하는 존재이며 그 모든 기본 바탕이 자기 이해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뇌과학과 인공지능이라는 다소 거창하고 깊이가 깊은 학문적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와 마음과 몸의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하고요.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어린이 과학 크로스 인문학 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동락 이연숙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